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신고가를 경신해줬던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부터 개파락하며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세가 나와주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영향 함께 받으면서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2024년 디램 가격이 무려 40%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함께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 영향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2% 중반대 이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 조정세 속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2주 신고가 종목 내에서 가장 많은 포진 차지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오늘 같은 경우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곤 있으나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오늘 7%대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통합 셀트리온 그룹의 12일 주가 상장 기대감 여전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은 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 모습 제약바이오 관련 내에서도 함께 확인될 수 있고요. 특히나 간밤의 미증시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와 같은 그간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부진했던 종목 위주로 20%가 넘는 강한 상승세 들어오면서 특히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mRNA 관련 테마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 실적 개선 기대감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오늘 장 초반 상승세 시장 분위기 함께 이어받으면서 반납하고 현재 1.75% 하락해주고 있고요. 이 리보세라닌 FDA 승인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연이은 상승 50주 신고가 터치해주던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1.8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1.4% 지금 실시간으로 1.68% 상승세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 치료제가 글로벌적으로 강하게 경쟁력이 입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시장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강한 토픽이죠.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기대감까지 함께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오늘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종목 중 내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기대감 강하게 끌어올렸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반도체 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5% 가까운 상승세 지켜주고 있고요. 어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어제 역시 시초가에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까지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되면서 5% 가까운 상승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4년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시장에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과 엑시콘 그리고 기판 관련주인 TLB까지도 오늘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이 네오셈과 같은 CXL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상승세 수급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 파라텍입니다.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이어서 지진과 공항 내 화재 등의 안 좋은 재난 관련 이슈가 들어왔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은 소폭 3.73% 조정받고 있는 상황, 시장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 관련주가 시장에서 잠시 급등했던 모습까지 파악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화시스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3% 이 시장의 분위기에도 5%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 한화시스템 계속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말고도 우리 시장에서는 CES 2024 이슈가 있죠. 이 함께 엮여주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도 이 빨간불 켜주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CJ 대한통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의 상승분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소폭 반납하면서 현재 1.25%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 중국발 관련 이커머스 시장 통해서 이 물류 개선이 증가될 걸 기대함에 따라서 CJ 대한통운에 더해서는 매수 의견까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2주 신고가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조정, 잠깐의 조정일까요? 그럼 그간의 매력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한미약품, 제주반도체, 그리고 원익큐브 등의 종목들이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반대로 전체적인 시장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네, 특히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죠.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등급 하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클레이스가 아이폰 수요가 약화될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애플에 대한 비중 축소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목표 주가도 이제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3%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꼽고 있고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그 중국 정부의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 금지에 대한 비공식 지침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폰이 부진을 하면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관련된 기기들의 이제 판매 부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클레이스는 이제 이런 점을 들어서 등급 하향 또 목표 주가도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 부담 속에서 매크로 환경의 어떤 변화에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살짝 누그러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또 3.9%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홍해에서는 군사적 충돌도 있었죠.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좀 매크로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좀 그 작년까지 워낙 랠리를 이어왔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과매수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컨센서스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S&P 500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9주 연속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작년을 포함해서 4번밖에 이 9주 연속의 상승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시장은 그에 반해서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좀 같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새해 보고수 아무래도 시장이 약세를 좀 점쳤잖아요. 그런 만큼 시장의 이러한 하락 어떻게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정이다. 인간적이라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비인간적으로 오르다가 약간의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기준에서 3.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뭔가 선에 닿아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선이죠? 21일 평선입니다. 네, 우리가 어찌 보면은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이 지수가 여기 닿고 어제도 시장에서 21일 평선 닿자마자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라고 이 위치에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11월, 12월 동안 2달 동안 이제 급진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된 부분을 1월에 나올 실적 발표 그리고는 2024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증명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주목한 부분이 어제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 지진의 홍해 이슈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래서 오픈 AI의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이제 2023년도에 총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군요. 네. 그런데 발표가 된 이 부분에서 원래는 지난 8월 기준에서 8월 말에 오픈 AI가 2023년도에 1 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왔었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실제로 2023년도에 매출을 까봤더니 1.6 빌리언, 실제로는 그랬어요? 2조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말 그대로 AI가 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실제로 AI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돈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래서 2024년도에 M7이 조정을 크게 받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다. 어찌 보면은 11월, 12월에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채권이 조금 차익 실현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나스닥에 차익 실현이 들어갔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올랐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꺼졌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을 이제 고용 데이터 거기에 실업률이 나오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더 깊이 있는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는 추세가 좀 더 많고 차익 실현한 그 정도의 약간의 이제 매도였다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웃고 있는 섹터는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계속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시장도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초가 되면 재무적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수로 10,000계약이 넘게 매도로 지금 초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종가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중화권이 개장을 하면서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부분인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래도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 대비 선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JP모건 헬스케어가 거의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좀 밀림이 나오면 신규 매수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템포를 좀 늦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지켜보고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오늘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상 관련한 뉴스로 어떤 종목은 하한가고 어떤 종목은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매드팩토와 헬릭스믹스가 그 주인공인데, 네. 매드팩토는 일단 좋은 소식이긴 한데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의 이제 FDA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실험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이성 이제 대장암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매드팩토가 만들고 있는 팩토서딥과 그다음에 지금 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기투르다와 이제 병영요법에 대해서 지금 임상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 병영요법에 대해서는 작년 유럽 종양학회에서 기존의 치료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이제 그런 수치를 보여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아직은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헬리스믹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당뇨병, 신경병증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돼서 임상 3상 실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임상 3상이 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위약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헬리스믹스는 이번에 임상 3상을 자체 자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격이 그거보다 좀 생각보다 만약 실패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조금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쭉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주 내에서도 지금 보니까 포스코 엠텍의 주가는 11%대 급등이고 포스코 DX는 9%대 하락.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포스코그룹주 이렇게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포스코 엠텍이 오르는 이유를 작가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더라고요, 대본에서. 그래서 작가님하고 제가 싸웠어요. 멱살 잡으셨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제가 그냥 네. 작가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 싫어하시죠? 왜요? 포스코 왜 좋은 기업이잖아요. 포스코가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고 포스코 엠텍이 오르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테마주예요. 어떤 테마죠? 그냥 포스코 관련 테마주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회장 자리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국민연가 표대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 포스코엔텍이 오른다라는 점은 이 점은 그냥 수급상으로 지금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실 때 거래상이 검색하셔서 이제 트레이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 싸움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해석하기에는 뭔가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걸 나에게 주느냐, 이유 없이 오르는 것을 왜 이유를 찾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엔텍. 웃기세요? 자, 포스코엔텍 다른 이유 혹시라도 찾으신 분 있으세요? 없다? 예, 없습니다. 다들 이제 고개를 돌리시면서 저의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이재규 교수님, 오늘 신고가 기록한 종목 가운데 원익큐브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라 3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어쨌든 부각이 되고 차익 실현을 해서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테마로 좀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 2,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600원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재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과 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중기나 장기로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재 가치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랑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엔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순전히 좀 짧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목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좀 지켜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혹시 임순재 교수님이나 뭐 다 있으신가요? 일단 뭐 지금 뭐 조선 관련된 해운 관련된 해운 관련돼서 지금 HM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M&A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SCFI 지수 같은 경우 뭐 해상 운임 지수죠. 관련돼서 지금 뭐 홍해가 지금 막히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HMM의 그 M&A 이슈를 좀 제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은 뭐 1분기에 조금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보수 네, 갑자기 목소리가 작가님이 네. 안 아프냐고 이제 몸 괜찮냐고 또 걱정해 주나요? 이렇게 착한 작가님한테 그렇게 투덜대시면 어떡해요? 아이,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역시 특징적인 정보 저 같은 경우는 태양건설을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이슈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계감이 분명히 필요한 게 오늘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지금 대주단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게 태영 그룹, TY홀딩스 자체에서 지금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태영건설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재규 교수님은요? 네, 저는 오늘 가온칩스 좀 말씀드려보도록 가온칩스.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한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좋지가 못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24년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낙폭이 좀 나오고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오늘은 아니다.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보고 하반 경직이 나오거나 양봉이 나와서 돌려 세울 때 접근을 해보시면 네. 그래도 이게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눌림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이다. 손소호 고수, 건전한 조정을 믿어보자. 이재규 고수, 하루 이틀 더 빠지면 그때는 경계하자. 태보 고수, 많이 올랐잖아요. 하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